자, 시작할게요. 2025년 3월 고3 모의고사. 자, 우리 36번부터 일단 쭉 달릴 거야. 36, 37, 38번 이렇게 세 문항 먼저 찍고요. 그리고 39, 40번까지 쌤이 유튜브에다가 우리 스튜디움 공식 계정 유튜브에다가 이제 패드 영상 강의 수업 영상 올려주도록 할게요. 들어가 볼게. 36번이야. 35번까지는 지난 시간 우리가 했었죠.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한번 주목해봐. 언어의 단순화 및 일반화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우리 지문의 주제인데, 언어라는 것은 단순화되고 일반화된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사소통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효과적 전달이라는 것은 공통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문에도 나오는 예시야. 거미가 있죠, 거미. 거미의 다리는 총 몇 개야? 거미의 다리는 8개죠. 그리고 또 둥지를 엮고요. 거미들은 곤충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미의 공통적인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체를 거미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공통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언어를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냥 거미라는 두 글자로. 아니면 만약에 생김새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은 되게 다양해질 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 거미 1, 거미 2, 거미 3, 거미 4 전부 다 각각의 이름을 가질 거야. 그거는 언어가 단순화되지 않은 케이스죠. 뭐 생김새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 부르는 걸 다 따로 본다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단순화하고 일반화시키는 이유라는 것은 결국 공통된 특징을 가진 어떤 정보를 간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순화하고 일반화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 단어 기억할게요. 단순화 simplification 그리고 일반화 generalization. 자, 요 두 개는 키워드니까 반드시 잡고 들어가자. 일단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팅 키 센텐스 좀 잡을게. 일단 1번 문장 퀘스천 마크 들어가 있죠. 논점이야. 그러니까 논의의 쟁점.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6번 문장 형광펜 하이라이팅 하고요. 옆에다 써놔. 인간 언어의 특징이야. 인간 언어의 특징. 자, 그리고 7번 however 절은 문장 삽입 포인트로서 우리가 좀 봐줄게. 그리고 8번 문장 역시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팅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9번 문장은 그냥 8번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예시 사례입니다. 거미의 사례야. 쌤이 방금 얘기했던 거야. 자, 한번 볼게. 1번 문장이야. 논점이거든. What would the language be like if it didn't make any simplifications or generalizations? 자, 키워드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어를 simplifications, 단순화하거나 generalizations, 일반화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어라는 게 what would be like? 어떠할까? 어떻게 될까? 단순하고 일반하지 않는다면 언어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치? 뭔가 조금 다르면 다 각각의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언어라는 게 굉장히 장황해지고 넓어지게 될 거야. 굉장히 복잡해지겠지. 그치? 자, 그리고 우리는 6번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장. 인간 언어의 특징이야. 자, 인간의 언어는 다른 길을, different route를 채택해 왔대. 자, 특징 어떤 것들이 있어? Many fewer names. 이제 명칭을 조금 줄였고요. 더 적은 명칭을 사용했죠. With a loss of precision. precision 하면 이제 정확성, 정밀성 이런 뜻이죠. 그쵸? 정밀성에서의 손해가 있지만 더 적은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basic vocabulary 하면 기본적인 어휘가 있는 that is readily acquired 하면 쉽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어휘가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채택해 왔다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this fact, 지시어 this가 나왔죠. 여기서의 this fact는 방금 읽었던 앞문장 내용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인간 언어의 특징들을 잡아주고 있는 거야. 자, 이러한 사실은 not simply a compromise with our limited cognitive capacity. 우리의 제한된 인지 능력과의 타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의 인지 능력이,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덜 떨어져서 띨빵해서
더 적은 뭐야 이거 왜 지워지는 거야 갑자기? 잘못 눌렀다. 우리의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제한된 이름을 사용하고요. 뭐 정밀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그 다른 이유가 바로 8번 문장입니다. By using the same word for different objects. 다른 물체들에 대해 같은 언어. 자, 여기서의 same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통일시켜 주는 거야. 똑같은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we are communicating information.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About those things.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9번 문장이야. Calling two different looking sting spider communicates. 뭐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 spider. 자, 거미라고 부르는 것을 분명히 달라. two different looking things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르게 생긴 두 개야. 이거를 거미라고 부르는 것은 They probably have 8 legs.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둥지를 엮고 곤충들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또 other noticeable details. 두드러진 세부 사항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거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시켜서 그냥 스파이더라고 부르는 거야. 훨씬 더 단순하죠. 그러니까 언어의 단순화와 일반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거미 이렇게 한 단어로 부르는 거지. 우리 인간이 제한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 알겠죠? 출제 포인트만 좀 몇 개 잡을게요. 일단 맨 위로 올라가서 문단 C의 2번 문장 보면은 in which.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어.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해야 돼. 자, 주어 비동사 나왔고, 자, 여기 비동사니까 뒤에 보어 자리죠. 그쵸? 그러니까 proper 형용사가 나왔고요. proper noun. proper noun 하면은 그 고유명사 얘기하는 거죠. 고유명사. 이제 pronoun이 대명사고 이제 proper noun은 고유명사. 그러니까 명사 구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보어 자리는 우리가 형용사 또는 명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완전한 절입니다. 그래서 in which 체크해주고 선행사 a language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urthermore 추가 정보 연결사, furthermore, in addition, moreover, besides 이런 것들 전부 다 추가 정보 연결사가 나오면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결국에 같은 맥락이다. 그저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플러스 알파 정보를 더해줄 뿐이다. 자, 그리고 identical, 같은. 자, 요 정도 어휘 잡아줄게요. 그리고 5번 문장에서 여기서의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죠. 바로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줘야 할 게 요게 지금 6번 문장에서 보면 자 6번 문장에서 with a loss of precision 그러니까 요게 앞에 있는 fewer names랑 엮이는과 그러니까 정밀성은 상실해 정확성 그러니까 언어의 정확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더 적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언어를 단순화시키면 이제 공통분모를 찾아서 공통된 특징을 찾아가지고 언어를 단순화, 통일시켜버리면 훨씬 더 적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왜냐면은 각각의 어떤 디테일한 특징들을 찝어서 우리가 이름을 다 불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 좀 떨어지긴 해. 그 말이야. 자, 그러나 basic vocabulary that is readily acquired.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의 that 역시나 관계대명사 대시고 선행사 단수기 때문에 단수동사 is가 나왔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 줘야 할 게 여기 limited cognitive capacity. 자, 이거 체크해줘. 잘 잡아줘. limited 과거분사 pp로 쓰여가지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한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cognitive도 이제 형용사죠. 그러니까 인지, 그러니까 제한된 인지 능력. 그래서 둘 다 사실 뒤에 있는 명사 capacity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체크할 게 9번 문장에서 calling ing. 자, 동명사 주어 역할이야. 따라서 단수동사 communicates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communicate 동사는 전달하다.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다 보다는 전달하다. deliver 또는 convey의 의미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자, 뭘 전달하는 거야? 대절 이하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 that으로서 목적어절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관계대명사 개수용법 위치 앞에 콤마 하나 나왔죠. 한번 끊어주고 해석을 해줄게. 그리고 가정법 과거가 나왔죠. 지금 주절의 동사 원형 나왔고 if절에서는 과거 동사 나왔습니다. 만약에 가정법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어법을 물어본다, 그럼 무조건 동사 자리야. 얘를 기준으로 가정법의 종류가 바뀌니까 알겠죠?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 37번이다. 37번이야. 기술 산업 내에서 자기 통제의 문제와 그 한계점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통제라는 건 self-regulation. 자, 키워드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흔히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는 직업들, 의사, 변호사, 조종사들이죠. 사자 직업들. 자, 이런 직업들은 사회적 책임이 부여가 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가 가능하단 말이야. 어떤 도덕적인 윤리의식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직업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죠.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 직업이야. 의사는 의사의 윤리 현장 있잖아.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쵸?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조종사도 인간의 생명을 담보하는 거니까. 근데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야. 전문 기술자, 뭐 엔지니어들은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그냥 나만 믿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산업 안전에 위험성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사실 뭔가 어떤 그렇게 엄청난 책임감이 부여되진 잘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 이제 순살 아파트 만들어지는 겁니다. 막 무너지고, 그치? 요런 얘기야. 자 들어가 볼게. 형광펜 들고 하이라이팅 할게요. 1번 문장 형광펜 하이라이팅 해주고 9번 문장 그리고 11번 문장 전부 다 키센텐스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조금 우리가 잘 잡아줄게요. 보자. 1번 문장이야. self-regulation 하면은 키워드입니다. 자기 통제.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통제라는 것은 직업, 어떤 특정 직업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뭔가 도덕적인 윤리의식을 느끼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그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자기 통제는 제시되었대. 자, 뭐로서? 대안적 방법으로서 to hold the industry to account. 그러니까 기술 산업의 책임을 물을 어떤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해야 할 게 이제 뭐 여기 동사 자리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시되어 온 거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alternative way 단어 하나만 좀 잘 체크할게요. 대안적 방법입니다. 대안 방법.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줘야 할 게 hold A to account 하면 이게 외워주세요. 책임을 부여하다, A의 책임을 묻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tech industry 하면은 기술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to hold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명사 way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to 부정사는 방법. 자 그리고 일단 쭉 한번 따라와봐. 순서대로 갈게요. 여기는 자 그러나 자 기술 로비스트들이 자기 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they are not describing it. 자 그것을 여기서의 it은 self-regulation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as it is understood by professionals like doctors.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의사와 같은 전문직들이 느끼는 자기 통제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의료계와는 다르게 there are no mandatory ethical qualifications. 자 여기 부분만 조금 하이라이팅을 해줄게요. 따로 플러스 알파로 좀 해줄게. 이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자들이 갖는 자기 통제와의 차이점 문장입니다. 여기 부분 좀 잘 체크해봐. No mandatory, 요 단어 되게 중요해. mandatory, compulsory 하면은 다 동의어거든. 필수적인, 의무적인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필수적인, 윤리적인 어떤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은 기술자는 누구든 다 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기술 전문 자격, 막 기술사 같은 엄청난 자격도 있죠, 우리나라에. 근데 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어떤 뭔가 내가 이제 뭐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아니면 기술자
자들, 기술 경영진들 일하기 위한 그런 윤리적 자격 요건, 그러니까 윤리적 요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티클이 중요합니다. 윤리적 조건이 없다는 거야. 의사와 같이. 자, 그리고 나서 바로 7번 문장으로 올게요. There are few consequences for serious moral failings. 도덕적인 어떤 결함, 실패에 대한 그런 이제 도덕적 결함에 대한 그런 책임, 그러니까 결과도 거의 없다는 거야.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야. No real fear of being suspended or struck off. 그러니까 정직되거나 제명될 그런 위험, 두려움도, 실질적인 두려움도 없다는 거죠. 사실상. 그치? 뭐 다른 데 가서 계속해서 뭐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문법 포인트 좀 잡아줄게. 여기서는 few 앞에 a가 없잖아. 부정적 해석해야겠죠. 거의 없는 이다. 자, 그리고 few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는 복수 가사 명사 s부터 하겠죠. 자, 여기다가 내가 뭐 얘기할까? little 쓰면은 낭패다. 오답 포인트로는 당연히 little이 나오겠죠. little은 뒤에 불가사 명사 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 체크할게.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구조야. 근데 지금 동명사 수동태로 나왔죠. 동명사 pp로 나왔어. 의미적으로 수동이기 때문에 그래. BPP. 그러니까 정직되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struck off, 제명되어지거나. 그냥 여기서도 사실 접속사 over 있고 여기 of being ing는 그냥 생략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문장 마지막 볼게요. 바로 여기로 내려와봐. 자, 그러나 without consequences for violating them. 그것들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이러한 헌장들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헌장은 윤리 헌장을 얘기합니다. 앞부분 읽어봐. just toothless. toothless 하면 이빨이 없네. 그러니까 무력하다 이런 뜻이야. 그냥 무력한 선언에 불과하다는 거야. aspiration. 그러니까 열망이 무력한 열망의 선언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ech industry is basically saying basically saying. 자, 기술 산업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trust us. 그냥 우리를 믿어. 그냥 우리 믿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 왔다는 거야.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은 not how we govern doctors, lawyers, bankers, pilots, 뭐 blah blah on the elected positions of social responsibility.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신뢰는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 뭐 또 조종사, 뭐 사회적 책임이 있는 선출되지 않은 지위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govern하는, 통치하는, 그러니까 통제하는,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선출되지 않은 지위에 다른 누군가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뢰라는 건 있으면 안 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근거 있는 신뢰가 필요하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죠. 근데 여전히 기술은 exception, 예외라는 거야. Not clear why.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조차도. 그치?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oothless 형용사입니다. 뒤에 있는 명사 지금 statements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blind trust란 말 잘 기억해.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믿음,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 근거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unelected 하면 여기서 과거분사 pp로서 뒤에 있는 position 명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선출되지 않은 지위의 사회적 책임. 이거 맹목적인 믿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 우리가 좀 봐줘야 할 게 단어만 좀 잡을게. blind 있잖아. 이거 동의어로서 좀 잡아줄게. unquestioning. questioning 하면은 의문을 품다 이런 뜻인데 의문을 품지 않는. 그러니까 맹목적인 이런 뜻이죠. 그쵸? 요 정도 좀 잡아줄게요. 요 단어. 그리고 오케이. 자, 넘어갈게. 38번이다. 38번이야. 자, 38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감정에 대한 얘기야. 감정은 선천적이지 않다.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자,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문 구조를 좀 정리할게요. 이게 문장 삽입이거든. 일단 4번 문장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원래 3번 요 자리에 들어가야 돼. 2번 문장부터 3번 문장까지가 전통적 관점이야. 관점을 이제 감정을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감정은 선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4번 문장, 5번 문장이 이제 대안 관점입니다. 감정은 후천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심지어 증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5번 문장에서 키 에비던스에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7번 문장은 그냥 결론, 정리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만 형광펜 하이라이팅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4번 문장 봐봐. Alternative view, 대안 관점이야. is that we make sense of sensations. 우리는 감각들을 이해한데 we feel, 우리가 느끼는, 그리고 the facial expressions 하면 얼굴 표정을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그치? 오직 어떤 경우에 we attach words to them. 그 감정들의 감정 또는 감각, 여기서 이모션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sensations로 봐도 돼. 그러니까 emotion도 뒤에 s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감정을 얘기할 때는 emotions 복수 처리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단어를 붙일 때에만 우리가 감각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후천적이라는 거야. 알겠지? We develop rather than inherit. 너무 중요합니다. Our emotional concepts. 자, 우리의 감정적인 개념들을 물려받기보다는 develop, 발달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inherit 하면 물려받다. 이건 선천성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발달하다, 이거는 후천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inherit보다는 develop이라는 거죠. 요 두 개 어휘 잘 잡아라. 네모 박스 할게. 자, 그러면서 5번 문장 계속 가볼게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야. Children are unable to categorize facial expressions as representing different emotions until they have acquired lexicon of words for emotions. 감정에 대한 어휘 목록을 습득하기까지는 어린아이들이 얼굴 표정을 분류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이 얼굴 표정을 분류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말은 후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어떤 어휘 리스트를, 감정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을 안 뒤에야 비로소 이제 얼굴 표정을 분류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즉 감정은 후천적인 거다. 선천적이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장 바로 가볼게요. 자, 여기 와봐. 결론 부분이야. 자, by ing 함으로써 수단을 가리키죠. The words for different types of emotions. 다양한 종류의 감정에 대한 단어를 습득함으로써, 자, 하는 동안에 감각들을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타인의 어떤 표현들을 이제 관찰함으로써 하는 동안에 우리는 발달시킨다는 거야, 개발한다는 거야. A set of concepts 하면은 어떤 일련의 개념을 into which those feelings can be replaced. 그 감정들을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개념들을 발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감정은 후천적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체크할게. 접속사 while 플러스 ing. 자, 능동 분사 구문으로 쓰였고요. 자, 왜 ing 분사냐? 왜겠어? 지금 보면 일단 이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we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경험하고 표현들을 관찰한다는 거거든. 뒤에 뭐가 있어? sensations 명사 나왔고요. their expressions 명사 나왔잖아. 능동이잖아. 그래서 지금 ing 분사구문 병렬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develop이란 단어 반드시 체크해줘. 후천적이란 뜻이야.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잡아줄게요. 자, 뒤 문장 구조 완전하죠.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set of concepts를 선행사로 수식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잡아줘야 할 게 여러 가지 이 출제 포인트들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주혁이 너가 좀 잘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고요. as representing.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39, 40은 이따 추후에 또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